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대각 개교절 때 제1강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9강이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교정 공부도 했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뭐 생명사상도 했고, 마음병과 정신병도 했고, 쭉 또 대소유무 해가지고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대소유무가 현대 수학과 물리학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는가 이런 것도 공부했고, 의미망 했고, 오늘은 이제 주로 지금을 회복기 시대라고 우리가 판단했잖아요. 회복기 시대에 우리 원불교는 어떤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는가. 근데 이제 회복기란 말은 엔트로피가 쌓여있다 그 말이거든요. 엔트로피가. 그래서 이 엔트로피 원칙과 우리 원불교 문화를 에코시스템으로 우리 원불교 문화를 짜야지 우리가 회복기 시대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목을 이렇게 회복기 사회에서의 원불교 문화와 엔트로피와 에코시스템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엔트로피란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말이 나왔는데, 엔트로피가 지금 현대에 이제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그 오염이 되고 막 피폐됐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치가 지금 엔트로피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왜 나오게 됐는가 이것을 쭉 그 엔트로피란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길러온 낡은 패러다임과 이제 막 피어오르는 엔트로피 세계관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낡은 패러다임은 산업사회 후에 민주 자본주의도 들어가고 공산 사회주의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 이것과 앞으로 오는 엔트로피 사회를 우리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그 가치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혼동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때를 뭐 말세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불편해하며 낯선 곳에 발을 들인 나그네처럼 더듬거리고 있다. 그 엔트로피 책 서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대는 엔트로피 세계관을 제2의 천성처럼 받아들이고 그 법칙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앞으로 세계관은 엔트로피 세계관으로 철학, 종교 모든 게 그걸로 바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해놨거든요. 몇 년만 지나면 모든 학문의 기준이 새로운 엔트로피 개념에 따라 천지개벽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엔트로피 개념을 피부 이식하듯 기존의 세계관의 엔트로피 법칙을 이렇게 이식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존의 종교관, 정치가, 신학자 이런 것에 기본 틀을 바꿔가야지 기본 틀은 놔두고 엔트로피 이론만 이렇게 겉으로 씌운 것은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원불교 공부를 하니까 전 시대에 이제 모든 종교관을 그대로 두고 표어만 바꾼다. 엔트로피로 표어만 바꾼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프라를 싹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 전망품에 날이 샜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런 그 때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표현을 하셨잖아요, 전망품에. 그래서 앞으로 세계관은 종교군 모든 것이 경제군, 이 엔트로피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이론이 짜져야지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이 나와야 된다는 시대에 우리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대종사님이 새 법을 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엔트로피 법칙이란 뭐냐 보면은 이것은 에너지 제2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우리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런 데 배웠을 것 같은데 에너지 법칙. 에너지 제1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할 수 없으며 한 가지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할 뿐이다. 이건 우리 그 불생불멸의 이치 그거 똑같거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거기서 우리가 형태만 변할 뿐이다. 에너지가. 형태가 변해서 만유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없어지고. 그러나 전체 에너지 양은 변함이 없다. 이거 에너지 제1법칙이고.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에너지 제1법칙으로 보면은 에너지는 창조될 수가 없다. 변형만 되지 창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에너지를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꾸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리로 보면 불생불멸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이제 제2의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어떤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무용한 에너지의 총량은 소위 무용한 에너지, 우리가 쓸 수 없는 에너지란 것은 오염된 에너지예요. 그 총량을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형태, 모습, 운동은 에너지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옮겨진 것이다. 이때마다 일정액의 벌금을 낸다. 그것은 이때 에너지를 쓰고 나면 거기는 항상 폐기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오염이 돼 있고 폐기물.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정량의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썼으면 그게 폐기물로 이렇게 우리 일생도 생로병사로 가서 이제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용한 에너지가 우리가 쓰고 나면 무용한 에너지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 에너지 제2법칙. 전에 이제 우리 동주님이 생로병사와 엔트로피를 한번 이야기하신 거 있어서 한번 봤어요. 생명이란 것은 무질서에서 벗어나 더욱 큰 질서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지금까지 우리 쭉 공부했죠. 그 생명은 적어도 3차원이 돼야 되거든요. 3차원.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돼야 돼. 분자고죠. 그래야지 이제 그 만6으로 되는데, 그래서 모든 생물은 주변 환경에서 마이너스 엔트로피, 소위 유용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엔트로피란 것은 뭐 엔트로피가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에요. 소위 에너지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래 이제 여기서는 자유 에너지라고 그랬더라고요. 그걸 먹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유 에너지의 궁극적인 원천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태양. 그래서 이 세계, 그러면 태양의 세계예요. 태양부터 우리 지구까지 이렇게 있는 이게 이 세계예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모든 그 지구상에, 특히 지구상의 모든 그 생물체가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물. 그 이파리에서 그 태양 에너지를 이파리에서 보존하면 그것을 또 동물이 먹고 또 동물을 또 동물이 먹고 이렇게 먹이사슬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쭉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계.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을 사는데 1000톤의 풀이 필요해요. 1000톤. 근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은 사은이라는 걸 둬가지고 신학문에 만유를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구분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은 물질에 해당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그 사은이 이 그대로 엔트로피 법칙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종교나 이런 데서는 물질적인 걸 막 이게 좀 배척을 하잖아요.
그럼 엔트로피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옛날 정신의 시대에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엔트로피가 나오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사은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에너지는 모든 생명체를 통해서 계속 흐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니비설 신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론상 법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아니비설 신의는 물론 경계를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혀 같으면 입맛을 보고 독극물 같은 건 금방 우리가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코도 이게 우리 몸에 해로운 건 다 배제하게 되고, 우리 눈도 그래요. 눈도 이 가시 영역이 있잖아요. 귀도 가청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혀, 맛, 코, 냄새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비설 설 그러면 이게 맛이고, 우리는 입 해가지고 말하는 걸 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이론상 법어란 표현이 굉장히 여러 군데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법칙, 이제 아까 에너지 제2법칙이라고도 하고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읽은 책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제 그 학자가 쓴 책인데, 엔트로피 법칙이 나온 것은 1850년대 초 독일의 물리학자 이 사람이 처음에 도입을 했어요. 그것은 엔트로피는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변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갔다 다시 이렇게 오고 그러질 않은 거예요. 다시 오면은 엔트로피가 안 쌓이죠. 근데 에너지는 한쪽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그 폐기물이 쌓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엔트로피는 모든 과학에 있어 제1법칙이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법칙이 물리적 세계, 모든 것이 유한하고 모든 생명체가 삶의 과정을 거치면 그 존재가 종식되는 세계만을 다룬다. 소위 물질 세계만 엔트로피 법칙이 통한다는 거예요. 정신 세계는 안 통해, 물질. 그래서 엔트로피는 시간과 공간의 수평적 세계, 소위 같은 차원을 지배하는 법칙이다. 정신적 차원은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되는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완전히 구분을 해서 설명해 놓은 법칙이 에너지 법칙이에요. 대종사님이 첫 마디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첫 그 슬로건 자체부터도 이렇게 엔트로피 법칙에 맞는 슬로건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정신은 비물질적 차원으로 어떤 경계나 제한도 없어요. 그러나 물질 세계는 정신 세계와 관계는, 물질 세계는 벌써 3차원이 돼야 되고 분자 구조가 돼야 되고 에너지가 흘러야 되잖아요. 이제 소위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관계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같다. 물질 세계는 부분이고 이걸 바탕하는 것은 정신, 전체적인 건 정신이다. 이게 우리 교리 읽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인간 사이의 엔트로피 진행 과정을 자연의 엔트로피 속도와 비슷하게 맞추려면 우선 에너지 흐름의 절대량을 줄이고 적당량의 에너지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지 못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소위 지금까지 산업사회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쓰는 에너지 양하고 이 자연순환으로 새롭게 생기는 에너지 양이 비슷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인간도 늘어났고 너무 많이 쓰는데 자연이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랬어요. 인류는 미래에 세 분류로 나뉠 것이다. 현재의 생활을 고수하는 그룹, 엔트로피에 여전히 의문을 가진 사람들, 엔트로피를 인정을 않고 순전히 과학적인 것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세계관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그룹, 엔트로피 법칙이 탈출구가 없는 거대한 우주 감옥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의 선구자가 될 그룹,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엔트로피 법칙을 이해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갈린다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책에 써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회복기 새 세계관과 소위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패러다임. 서태산 대종사의 새 세상, 새 종교, 원불교. 아무튼 이 대종사님이 새 법을 내는 시기가 딱 이 시기잖아요. 이 법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태어난 시기가. 그래서 열역학 법칙은 물질 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어. 인간이 물질적 존재의 틀을 확립하는 데 있어 이 법칙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영역이 번영하느냐 쇠퇴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그랬어. 지금 우리가 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정신적인 걸로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물질이 계백하니 정신을 계백하지. 이건 참 너무나 참 우리가 소중한 표를 우리 교전 제일 앞에 써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정신적 탐구가 시작되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려면 엔트로피 법칙을 보다 철저히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정신, 뭐 자선만 하고 막 이런 정신적 탐구만 계속 하려면은 엔트로피를, 물리적 세계를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옛날 같이 그냥 사회를 떠나서 뭐 정신적인 추구만 하면 이것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원불교 저기를 한번 써봤어요.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우리 세계관이 이거 표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제목이라고 이게 교육품 4장에 이제 제일 잘 써놨어요. 사은에 대해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이 물질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물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물질에서 복락을 구하는 거지 정신세계에서만 복락을 구하는 본인만 좋은 거예요. 본인만. 이론상의 내력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에요. 사은의 내력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으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이 처처불상 사상이 엔트로피 사상을 가지고 처처불상을 확실히 해야지. 또 우리가 이제 처처불상을 AI나 이런 거 뭐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처처불상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 플러스 이 엔트로피 사상을 가지고 해야지 처처불상이 확실한 우리 원불교 문화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우리 원불교 문화의 이게 다 써져 있네요.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이 사언을 안 내놓으셨으면 현실적이란 말도 쓸 수 없고 사실적이란 말도 쓸 수 없고 복락이란 말도 쓸 수 없어요. 사막이나 정신적인 것 갖고는 이게 안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쭉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죠. 원불교 문화, 피은 사상,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다음에 생태적 자아. 이게 우리 이 원불교 문화를 만들자. 이렇게 공부했죠.
자, 이제 엔트로피와 소태산 대종사의 유상, 무상으로 본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은 정신도 말씀하셨고 사은이라고 해서 물질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소태산 대종사의 세계관이 뭐냐,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사실적으로 우리 지구의 엔트로피의 가장 큰 저기는 농축산물이래요. 농축산물. 소 한 마리 키우려면 나무를 얼마나 죽여야 되고, 비료하고 그 배설물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의 오염의 80%라는 책을 내가 봤어요. 80%. 지금은 이제 화석 연료,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엔트로피의 가장 막 대표적으로 막 플라스틱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이번에 내가 뭐 TV에 뭔 프로그램이 나와서 봤더니 플라스틱이 이 지구 바닷속 생물 우리 식료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이게 큰 문제더만. 우리 플라스틱 한번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의식주가 이 석유에서 나오대요. 석유에서.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은 농축산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의식주에서 모든 엔트로피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이 의식주에서.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그 에너지 원천은 전부 태양에서 오지 어디서 땅에서 솟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단위 세계는 태양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그러면 이 태양을 중심에 둔 이제 뭐 지구, 화성 이 세계가 하나의 단위 세계예요. 대종사님이 이론상 서문에 우주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소위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셨고, 여기에 이제 사생의 심신작용을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우주 성주 개공, 만물의 생로병사는 자연의 공도고 천지의 조화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연적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종사님이 대소유무와 사은의 피운 보은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사생의 심신작용은 이제 이건 이제 수직적으로, 우주 성주계 이건 이제 수평적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 사생의 심신작용은 수직적 아닌가, 이건 이제 퀘스천 마크 붙여놓은 건 제 의견이에요. 수직적으로 본 것 같고, 여기에가 이제 12예가 나오고, 사은, 보은, 배은이 나와요. 12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은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 공간, 물질 세계. 소위 이것을 대소유무로 이렇게 대종사님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시간 흐름이 있어서 변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상으로. 를 지배하는 반면 그 자신은 엔트로피 법칙을 생각에는 정신적 힘에 종속된다. 그래서 꾸준히 물질적인 것은 항상 정신적인 것에 이제 종속된다. 이 말이 계속 이 책에도 나와요. 우리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그 표가 그대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똑같이. 근데 대종사님은 물질을 천지, 부모, 동포로 구분을 하셨고, 법률도 거기에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은 에너지를 붙여주신 거예요. 은 에너지를.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에서는 물질적인 것은 엔트로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신은 엔트로피가 없을까? 이거 퀘스천 마크 붙여놓은 거 제 의견이에요. 대종사님이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를 했거든. 불신탐욕, 나우는 정신의 엔트로피일 같아. 이 책에서는 정신은 엔트로피 그런 거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 생각이, 물질적 엔트로피는 정신적 엔트로피의 힘에 지배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 소위 엔트로피가 작용하는 것이 아까 시간, 공간, 물질, 소위 3차원 그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묘유의 세계거든요. 묘유예요. 진공의 세계가 아니에요. 묘유의 세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산종사님이 원리편에 견성의 5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 뒤에가 또 나오지만 우리 대종사님 법은 묘유에서 모든 진리를 보고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법을 짜놓으시지 않느냐. 우리 보통 종교계에서는 진공 이게 제일 뭐 중요하다 해갖고 자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 법은 묘유에서 소위 사은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정산종사님도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 그랬어. 진리를 묘유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진공에 안 붙여놨어요. 진공은 소식을 아는 것 그랬어. 아, 진공이 있다는 소식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림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교구장님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름이 없이가 보림한 거라고 설법하시더라고. 우리 한강교당에서 그 말이 맞은 것 같고 대기대용 이것은 뭐 부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인도상 요법 사은피은보 이것이 대기대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엔트로피 법칙과 원불교가 좀 중복된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보면은 근대 400년간의 세계관은 소위 산업사회 후의 세계관입니다. 기계론적 우주관, 그래서 무질서 축척, 석탄, 석유에너지 이게 이제 엔트로피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같이 대두된 게 서양 종교관이에요. 서양 종교관. 소위 기독교, 이슬람교 이러네. 대개는 이제 내생을 중심했고, 그래서 이 생에서는 순교를 하면 다음 생에 뭐 천당에 간다든지 이런 이제 그 사상, 잘못된 사상이죠. 그래서 자살도 하고 지금 이 세상은 말세다. 그래서 이제 악마를 주고 소위 종교 전쟁이 수없이 있어가지고 종교 전쟁으로 엔트로피 엄청 쌓였을 걸로 봐요. 저는 또 당연히 내세 중심이고 유일신 개념이 나오니까 사이비 종교가 너무 지금 거의 사이비란 것은 거의 기독교 성경 바탕으로 돼 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400년간 엔트로피가 거의 지구를 위험할 정도로 쌓였으니까 이제 회복이 필요한 거죠. 물질도 회복, 정신도 회복. 그래서 대종사님이 정신을 개백하자 하고 이제 종교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 이제 소위 열역학 법칙에 의한 새로운 세계관은 이제 아까 에너지 법칙이 쭉 나왔는데 제1법칙은 보존의 법칙이고 우주 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불변하며 따라서 창조될 수 없고 단지 그 형태만 변할 뿐이다. 아까 우리 좀 했죠. 이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변하고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한 상태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기만 하지 다시 돌아오진 않는다. 이제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개교 동기가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랑구애가 없으리요. 이 지금 근대 400년간의 이 무질서를 그대로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 엔트로피 법칙을 갖다 놓고 우리 교전을 읽으면 너무나 잘 이렇게 해석이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랬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엔트로피와 이론학,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이론학이 치료의학, 생명의료, 세계의료, 은혜의료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왜 세계의료를 넣어놨냐면 생명의료하고 이런 이 엔트로피가 많이 쌓여 있는 사회에서는
이 생명 의료나 세계 의료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우환, 소위 화석 원료죠. 이 대규모로 투입됨에 따라 폐기물은 사회의 에너지 흐름을 따라 계속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화될 틈이 없어. 계속 폐기물이 막 가속도 돼가지고 쌓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 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모든 종류 물리적인 무질서가 마구 증폭돼요. 이게 법이 깨지는 거예요. 법이. 이 법률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인이. 결국 사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놓인다. 어떤 길이냐. 하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기반을 둔 저에너지 소비 사회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마구장구라는 역병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래서 세계 의료가 필요해요. 지금 개발이 안 된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거의 뭐 이렇게 역병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역병이 나오면 우리도 다 걸리게 돼 있으니까 세계화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엔트로피와 우리 이론의학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